교환 계약의 핵심 이렇게 나와 있죠. 매매를 위주로 우리가 원래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또 교환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나의 부동산과 당사자의 부동산을 이제 맞바꾸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교환 계약이 원래 잘 안 팔리는 물건들 있잖아요. 엄청 넓은 산을 갖고 있다던가, 나는 집을 갖고 있는데 뭐 잘 안 팔리는 집들, 뭐 이런 거 갖고 있다던가, 뭐 공장, 안 팔리는 공장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맞바꾸기 하는 거죠. 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 계약은 이렇게 서로 잘 안 팔리는 물건들, 시장에서 잘 소화가 안 되는 물건들끼리 이렇게 교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이제 비과세를 앞두고, 비과세 기간 시한이 나와서 비과세 기간을 앞두고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대출이 안 돼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팔린단 말이죠. 비과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교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요즘 이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뭐 톡방에서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톡방에서는 이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거래인데 괜찮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건물주님이 가족끼리 간의 거래는 약간 좀 걸쩍지근하지 않냐, 거시기 하지 않냐, 그 전라도 말로. 거시기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뭐 가족들 간의 거래라도 뭐 확실한 증빙만 된다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빙이라는 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 그러면 뭐 안 될 이유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교환 계획의 핵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해서 이제 제목이 있고요. 중제목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매수 문의가 없다. 비과세 기한이 임박해서 집끼리 교환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 됐어요.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매수 문의가 없네요. 비과세 기한이 임박해 집끼리 교환을 원합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이 찾아오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교환에 나서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뭐 3년, 2년, 1년, 뭐 그다음에 이제 1년의 전입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비과세 조건의 기한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이런 상황들이 집을 팔리지 않자 절세를 위해서 비슷한 상황의 집주인끼리 집을 맞바꾸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 양도세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다. 일시적 2주택 주택자가 1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돼 최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죠. 이제 한쪽이 규제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하죠. 그런 교환 시에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긴 하지만 양도세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감수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8% 취득세가 8%가 돼도 양도세가 줄어드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일단 비과세 확정받아서 일단 시드머니를, 취득가액 자체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 불문 교환 계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교환 계약을 할 때에 좀 지켜야 되는 부분 또는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이 교환 계약이란 무엇인가? 이제 답이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교환 계약이라고 한다. 꼭 매매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도 돈 이외에, 금전 이외에 내 집, 내 땅,
또는 상대방의 집, 땅, 공장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할 때에도 매매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질문 두 번째는 일반 매매 계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외형상으로는 매매 거래가 두 건 진행이다. 내 거 팔고 당사자 거 사고, 그죠? 뭐 이런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내 아파트라는 대물로 치른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물물교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비교적 기간이 짧다. 뭐 오늘 당사자 합의만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하면 되고, 또한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치 않아서 금연만 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래 방식이다. 세 번째, 교환 계약을 할 때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명확히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두 개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가족들 간에도 가능할 거냐라는 문제는 가족들 간에는 어떤 명확한 근거, 시세 근거만 남기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류를 근거해서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에 따라서 서로 교환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기준 시가로 교환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취득세만 낮추는 장점이 있을 뿐 교환 거래 본 취지가 어떤 상실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양도가액을 12억까지 비과세니까 양도가액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취득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 서로 사고 팔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양도를 하고 취득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취득세 조금 더 주더라도 나중에 그 물건을 다음에 다시 팔 때는 그 금액까지는 다 세이브가 되니까 10억까지는 세이브가 되니까 좋은 거죠. 자, 네 번째 질문. 일시적 2주택자 간의 교환 거래는 거래 시점에 먼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3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자, 보통 이제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 채를 비과세 받는 건데 다른 교환을 하게 되게 되면 한 채를 더 상게 돼서 세 채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인데요. 세법은 세금 내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를 한 걸로 보고 동시에 교환을 하지만 선 양도를 한 걸로 보고 후에 취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안 된다. 교환계약서는 따로 존재하나요? 예,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따로 존재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중개수수료 2번 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답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고 이제 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서 중개보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환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약 해제가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환 계약서에 특약을 이렇게 넣는답니다. 양 당사자는 교환 계약의 이행 보증금으로 일금 얼마를 보관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 약정일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 일방과 소유권 이전 약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일방은 이행 보증금을 포기하여 상대방에 기속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한다. 보통 우리 매매 계약은 거래가액, 물건 거래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이렇게 보내고 계약금으로 양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본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10%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빼기 2배 물어주는 걸로 보통 해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환 계약은 물건 대 물물 교환이니까 그 10%의 계약금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로서 양쪽이 얼마씩 이제 태우는 거죠. 한 10% 큰 금액의 10% 정도의 그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예치하고 에스크로우를 하는 거죠. 예치를 하고 일방적 한쪽에서 계약 해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 돈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교환 가액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차입금을 한쪽에서 지불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날에 지불하면 됩니다. 자, 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이 들어가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우리 매매 계약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게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한 거죠. 대신에 이제 또 이제 서로 물건 대 물건이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은 면제하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요거를 이제 특약사항으로 넣는다. 뭐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도 통상적으로 네 물건 내 물건 바꾸는 거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뭐 기간을 또 정한다라면 그 정한 거에 따라서 뭐 그게 또 합법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요 정도 해서 요 정도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라면 될 것 같고요. 막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우리 톡방에 가족 간의 거래가 이제 교환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확실히 해서 금액이 어떤 주관적인 것이 매도 매수인의 주관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다라면 뭐 가족 간의 거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